안녕하세요. 뭉치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MCP 시리즈 중 하나인 독도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발매되었으니 3, 4년 전 모델이 되겠네요. 한번 생산되기 시작하는 프라모델들은 10년이 지나도 발매되니 나름 최근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특이한 건 없고 늘 있는 주의사항과 각종 부품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MCP 제품답게 습식 데칼과 함께 초보자를 위한 스티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을 살펴보고 설명서를 쭉 펼쳐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래서 중간 부분이 뒤집어져 있네요. 조립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700분의 1 스케일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정말 작습니다. 부품은 몇 개 없는데 이 작은 부품들을 잘라서 다듬으려면 손가락에 쥐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펄 부품과 선체는 원래 별도의 부품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요. 그리고 갑판 부분, 각종 부품들은 크기가 작지만 선체, 펄, 그리고 갑판 때문에 박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선박 모형의 특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시작은 바로 독도함의 받침대부터입니다. 풀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받침대부터 만들어서 잘 세워두는 게 좋기 때문이죠. 부품 몇 개만 조립하는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도함이라고 써있는 길쭉한 스티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선박 모형들을 보면 받침대 기둥이 금색으로 번쩍이는 걸 보게 됩니다. 400분의 1 타이탄이라던가 범선 커티샥이라던가 조립 전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싶은 곳에 다이소에서 파는 유화물감 파란색을 이용해서 칠해 주었습니다. 홈이 깊어서 삐져나온 물감은 면봉에 신너를 묻혀서 닦아주면 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헬리콥터 창문 잊지 않고 칠해주고 고동색이라 불리우는 번터 엄버라는 색을 에너멜 신나에 아주 묽게 희석해서 각종 부품들에 발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유화물감이니까 유화물감 희석액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화물감용 희석제는 물감을 번들거리게 하는 아주 안타까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 희석해 발라줍니다. 특히나 다이소 유화물감은 기본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번들거림을 완전 차단하기는 힘듭니다. 선체 부분에도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체 부분에 잊지 않고 발라줍니다. 발라준 물감이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때 에나멜 신너를 묻힌 젖은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놓았던 물감들을 모두 지워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부품들 뿐 아니라 갑판 위에도 잘 발라주고 닦아내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희석을 좀 적게 해서 닦아내는데 정말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가급적, 아니 최대한 묽게 희석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되다 싶으면 여지없이 면봉으로 몇 번을 닦아내야만 하죠. 그 작업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먹선 작업은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 패널 라인 작업할 때에도 최대한 묽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갑판은 사출색이 회색이라서 검정색으로 발라주고 닦아내 주었습니다. 닦아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연습하다 보면 웅도라든지 흘려넣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터 엄버를 이용해 함교 등의 부분에 물감을 발라줍니다. 전체를 칠하는 색칠이 아니고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게 구석구석에 유화물감 또는 에나멜을 흘려 넣어주듯 발라주면 됩니다.
이제 슬슬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륙정과 경납부를 본체에 넣어주고 갑판을 올려줍니다. 헐을 조립하는데 원래는 접착제가 필요 없는 선두의 헐 부분을 일체화시켰습니다. 풀 상태로 거치대에 올리거나 워터라인 상태로 전시하기 쉽게 분리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했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잘라두면 요리조리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랐습니다. 잘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하부에 스크류 방향키를 조립해 줍니다. 헐 부분에도 로우 엄버로 디테일을 강조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헐 부분 조립이 완료되면 다시 갑판의 물감을 지워줍니다. 조금 전에 봤던 장면 같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진하게 칠할수록 닦아내는 작업이 힘듭니다. 적당히 묽게 색상이 드러나도록 칠해주고 닦아내 주어야 사용하는 면봉의 수량을 줄일 수 있고 힘도 덜 듭니다. 1차로 닦아낸 다음에 부족하다 싶은 곳에 추가적으로 묽게 희석한 검정색 물감이나 번트 엄버를 칠하고 닦아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덜 칠한 부분은 눈에 띄기도 하기 때문이죠. 갑판을 선치에 올리고 나서 조립을 시작합니다. 부품들이 작기 때문에 핀셋을 이용해 주면 좋습니다. MCP 키트라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립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결합이 약하다 싶은 곳에 살짝 접착제를 사용해 준다면 좀 더 튼튼한 독도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로우 엄버로 먹선 넣기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 썰렁해 보였겠지만 전문가같이 세심한 색칠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프라모델다운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조립의 과정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냥 꼼꼼히 설명서대로 조립해주면 끝입니다. 함교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도 설명서대로 차분히 조립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미 런너 상태에서 색칠을 했기 때문에 부품을 다듬은 후 조립만 진행해도 됩니다. 이왕이면 부품을 떼어냈을 때 부족하다 싶은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색을 넣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더나 연돌과 같은 작은 구조물들을 모두 붙여주면 함교 작업은 끝납니다. 갑판에 올릴 헬리콥터를 조립해서 선체에 올려주고 나면 끝납니다. 부품이 너무 작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해주고 완성된 헬리콥터를 선체에 이렇게 올려주면 짜잔! 이제 좀 분위기가 나나요? 키트에는 비닐 스티커와 함께 습식 데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먹선 작업까지 해두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기에 습식 데칼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여야 할 부분을 칼로 조심히 잘라낸 후 물을 묻혀서 데칼과 종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립니다. 물속에 그냥 담궈둬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데칼의 접착제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에 살짝 적신 후 접시 등에 옮겨서 잠시 데칼과 종이가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충분히 분리되었다 싶으면 이제 데칼을 붙여주는데요. 붙일 곳에 미리 물을 살짝 발라주면 좋습니다. 헬리콥터 착륙 표시 부분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붙였을 경우 투명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부분을 제거하고 붙이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설명서에는 통으로 붙이라 되어 있지만 칼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잘라내고 붙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잘라낸 데칼의 위치를 잡기도 힘들고 작업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붙이고 나면 흐뭇하게 미소 짓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투명 부분을 제거하고 데칼을 붙이는데 아주 작은 데칼의 경우에는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큼직한 부분의 투명 부분은 제거해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힘듭니다. 큼직한 데칼들을 먼저 붙여주고 나서 함선 번호나 기타 답다구레한 데칼들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독도라고 써있는 글씨도 꼭 붙여주고요. 여타 작은 데칼 그리고 함교에 표시되는 긴 줄 같은 것들도 꼼꼼히 조심스레 붙여줍니다. 아마도 티가 안 나는 지루한 작업이 데칼 붙이기 작업이 아닐까 싶네요. 그나마 배라서 이 정도지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한숨이 절로 날 정도로 힘들죠. 헬리콥터에 붙이는 태극마크를 붙여야 하는데 정말 작습니다. 하나하나 자르지 않고 한 번에 자른 후에 한 번에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쪽에만 먼저 붙여주고 나서 처음에 붙은 데칼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 반대쪽 붙여주는 방법을 해줬습니다. 붙여놓은 데칼이 완전히 붙기 전까지 데칼에 손가락 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손에 붙어 나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에 태극마크까지 모두 붙였다면 다시 헬리콥터를 갑판에 올려주면 드디어 끝입니다. 뿌듯합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독도함이 있지만 이렇게 색을 넣어 작업해주고 나니까 보람이 느껴지고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좀 더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